그래서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폴베리. 그렇죠. 성장 속도가. 돈 쓰고 하면 3일이면 되는 거 네. 입소문으로 하면 3년이 걸리니. 돈만 없는 게 맞나요? 그렇죠. 돈만 없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식당 하면 안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합정동에서 폴베리라는 이탈리아 식료품점 앤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프? 저는 남편 김민우라고 합니다.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합정동에서 폴베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채소 소믈리에 겸 셰프 김민우라고 합니다. 셰프 역할을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일을 또 도맡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음식만 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요식업 자체가 일반 직업군보다는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남들 일할 때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쉴 때도 일해야 되고, 좀 편하게 일하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접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는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게 다 이제 먹거리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죠. 아무래도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먹는 거에 대한 그 코로나 환경에서의 부담감 이런 거인 것 같고, 사실 밀키트나 이런 건 조금 더 괜찮지 않나요? 뭐 밀키트로 이제 많이들 찾으시긴 하는데, 어쨌든 밀키트를 하려면 이제 택배 발송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일회용품도 써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이제 그만큼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셰프로 요리만 잘하면은 손님들이 막 줄 서고 오겠거니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내다 보니까 일단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은 따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주변 사람 지인들한테 이제 소개로 입소문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입소문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폴베리. 그렇죠. 성장 속도가. 돈 쓰고 하면 3일이면 되는 거 네. 입소문으로 하면 3년이 걸리니. 돈만 없는 게 맞나요? 그렇죠. 돈만 없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식당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집에서 하도 돈 제일 문제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되게 뭐 골목 식당에 사실 소자본으로 조금 특별한 아이템? 좀 요리를 잘 한다라고 하면 소문만 나면 줄을 서는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골목 식당,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식당들, 그런 건 어쨌든 타겟층들이 그런 주변 분들, 아니면 이제 한 끼를 빨리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타겟을 하다 보니까 일단 메뉴 구성도 단촐할 테고 손이 덜 가는 거, 제가 하고자 하는 음식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근데 동네 매장이지만 단가는 그래도 좀 높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그럼 창업 준비가 되게 미흡했던 거네요. 그쵸? 내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아니죠. 만약에 내 타겟이 특정 가격대의 타겟이 소비할 수 있는 타겟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권도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그 정도의 고급 뭐 음식 다이닝을 선사하고 싶으면 주차도 가능했어야 되고 화장실도 편리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8평 매장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데 불편하고 주차도 안 되고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되게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매장을 엎으셨죠? 2개 없긴 했는데 그 전에 카페도 하지 않았었나요? 카페는 뭐 그렇지.
카페는 그러면 총 3개의 매장을 어떻게 엎었는지, 각각의 실패 요인이 뭐였는지 좀 다른 분들은 타산지석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모든 매장은 일단 주인이 계속 있어야 되고, 주인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수익이 나고 어디에서 손해가 나는지 그런 동계산을 철저하게 알아야지만 제일 기본인 거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상권에 맞는 메뉴와 가격. 근데 저는 지금도 주변에 카페를 오픈하셔서 닫으시는 분들을 많이, 지인들을 만나지만, 사실 카페에서 공간을 돌려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커피 로스팅 하시는 분들, 저희 옆 가게에도 굉장히 이제 커피에 조예가 깊으신 로스팅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 커피의 가격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면 특별하거든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아니면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거나, 그거를 또 유통을 하세요. 원두를,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런 식으로 유통의 구조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다거나, 또는 지금은 스타벅스에서도 거의 식사급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 공간 안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이드 메뉴라든지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거,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붙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저희는 커피 물가 싸잖아, 원가 얼마야, 뭐 500원, 1000원? 이 계산만 하고 들어갔던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내 카페 하고 싶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뭐 내 레스토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셨다시피 요리사와 직업이,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완전 직업이 달라요. 셰프가 주방에서 막 요리하다가 나와서 카운터도 보고 막 홀에도 접시 드리고 하면은 이게 사실 잘 매력적으로 전달은 안 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저는 못해요. 네, 못한다고 말해서 제가 진짜 많이 혼냈었고, 못하는 게 어디냐, 다 노력하는 거고, 백종원 골목식당에 보면은 직접 나가서 전단도 돌리라고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요식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하면 소비자한테 물어봐야죠. 맛있었는지, 어땠는지, 다음에 또 올 것 같은지, 무슨 메뉴가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돼요. 지금 저는 좀 충격적인 게, 그 3개의 매장을 접고도 아직까지 본인의 그 폐업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 밖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정말 그런 거 맞죠? 그치. 되게 근데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행복해 보이는데요? 뭐 이미 지난 일. 이게 계속 사실은 우리가 실패를 할 때마다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수업료를 낸다라고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안 좋은 소식도 많고 한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냥 낭만적인 꿈만 꾸지 않고 제발 레스토랑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도 계속 커가는 중인데 그래도 3년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틴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식당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오늘 현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많이 경험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매장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여러분 화이팅!